제가 조금 아까 이 내용을 생방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올렸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중간에 실수해서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갖고서 아유 정신이 없네. 우선은 제가 다시 이거 녹화로 올립니다. 네. 요즘 제가 조금 하노이가 봉쇄가 풀려갖고 환자들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바빠서 좀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도 제가 이 책이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요 북한 투자의 시대. 네, 요 책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요 책은요, 어, 이 제목은 북한 투자의 시대인데 내용을 얼핏 보니까 이게 베트남 투자의 시대라고 말만 북한을 베트남으로 바꿔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하고 그냥 서론입니다. 이 책은 족보가 좀 있는 책이어 같고요. 제가 이 저자가 직접 제 존경하는 이철성 선배님, 하노이에 계신 선배님에게 저자 사인을 해서 준 책을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민규 변호사고 1994년도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했군요. 사법연구연수원 28기 출신이고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고, 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수원지방검찰청 수석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희한하게 근데 KB금융지주 상무이사, KB투자증권 CIB 기획실 전무 변호사라도 근무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광화 대표 변호사이군요. 북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력이 좀 특이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가 있는 책을 제가 빌려와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은 이게 평양의 모습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가만있어봐라. 예, 이게 뭔 사진일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 요 사진이 금수산 태양궁정이군요. 그리고 여기 아래가 인민 문화궁전. 요것이 평양의 을밀대군요. 을밀대. 요것은 평양의 옥류관 냉면집을 굉장히 궁정같이 지어놨네요. 서론입니다. 서론 소개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해외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북한도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저자는. 그런데 이제 저자가 얘기하기를 이 북한 투자의 핵심은 북한 투자의 본질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는 리스크 해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해칭하느냐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거를 제안했습니다. 아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 크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지워버리고. 네.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과 합작을 하는 방안 또는 베트남의 기업과 합작을 하는 방안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의 기업들은 북한과 맹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베트남 분들과 좀 만나서 미팅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 끝나고 잠깐 들러갔고 그런 식으로 또는 북한의 현지 중개인이나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는 방법, 즉 북한에 있는 현지인들 브로커를 쓴다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많이 하고는 있죠.
이 리스크가 좀 있어요. 또는 국제 공증이나 국제 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 네, 실제 사업의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는 그런 방법들.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한국 투자가들이. 또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 고위층과 실제로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떻게 그들과 접근할 수 있을지 다양한 경로 등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사실은 사람 인적 네트워크가 최고인데, 왜냐하면 북한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결국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감독기구의 고위직 간부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사람이 힘인데 또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사실 리스크 팩터일 수가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기 안 올렸습니다만 몇 가지 또 읽어드릴게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 마지막 남은 미개척 블루오션자 보물섬인데 위험하다. 그래서 그만큼 더 수익률도 높다.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혁 개방을 미루고 자력 갱생의 헛된 구호로 인민들을 동원하기에는 북한의 내부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개방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발견한 중국과 베트남을 선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저자 정민규 변호사의 그런 서론입니다. 네. 흥미로워요. 제가 내일부터 좀 바짝 이 책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건축물들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요게 평양의 류경 호텔이네요. 피라미드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뭐야? 주체 사상탑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 디자인이 비슷하죠. 네. 여기는 평양의 택시들. 요것이 특이하게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이게 그 정주영 그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네, 정주영 전 회장이 이거를 체육관을 기증했나 보죠. 채워갖고. 네. 그리고 왼쪽에 요 사진이 요것이 이제 평양의 네, 아파트 모습들하고 야경이군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로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목차에 대해서만 읽어드리고 오늘을 끝내겠는데요. 21세기 마지막 남은 인류의 보물섬. 10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온다. 투자의 금맥은 어디인가? 사회주의 국가 투자 사례에서 배우다. 어떻게 북한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책이 한 270페이지 정도 돼요, 사실은. 원래는 더 많은데요. 한 400페이지 되는데 뒤쪽은 그냥 이렇게 부록이에요, 부록. 뒤쪽은 부록이라서 앞에 읽어드릴 내용은 한 270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내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 좋은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마이크 때문에. 네. 그럼 오늘은 소개 드렸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